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 결국 검찰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입당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에게 여자의 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구치소에서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해 화제입니다. 입당 추천인은 바로 이준석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 재밌는 소식 맛깔나게 전합니다. 감방 안에 갇혀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고 온 고민정이 김경수의 현재 상태를 전했습니다. 고민정이 느낀 김경수, 잠시 후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이 정경심 아줌씨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고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희한한 김의겸 소식 준비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과 백신 수급 그리고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라며 난리를 쳐대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잠자코 감사를 받으면 될 텐데 찔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봅니다. 일본차 렉서스보다도 비싼 현대차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친환경 차도 선전하고 있다는데요. 문재인이 나라 운영에 손을 떼자 우리 기업의 수출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4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의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달 23일 경찰은 이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관위의 이의 신청이 오히려 고맙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 전 이 사건은 본래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 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데 고발인 측인 선관위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수사 기록은 곧장 다시 검찰로 넘어가고 그때부턴 검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민경욱 전 의원 또한 오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라면서 선관위의 이의 신청을 오히려 반겼습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검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4.15 총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저는 중앙선관위가 저를 고발한 직후 즉시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을 무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라면서 저들이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 혐의 없다면 저를 고발한 저들이 행위는 바로 무고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결과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제는 선거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의 이의 제기로 인해 사건은 자동적으로 이제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들여다볼 사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경찰이 수사한 사안들을 먼저 들여다보겠죠. 황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더 면밀하게 수사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선관위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이기 때문에
피고가 발언한 사안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부터 밝혀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 됐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도 범죄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나왔던 그 수두룩한 비정상적인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로 몰표가 나온 점, 사전에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통계, 우편투표 이동 경로의 수상한 점, 전자개표기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수사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면초가에 몰린 선관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건에서 선관위가 패소한다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사법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노태악 위원장에 대해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을 해놨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선관위가 부담을 안고서라도 영등포 경찰서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게 되면 사전투표의 무결성에 대해 더욱 깊숙이 들여다볼 것이고 결국 선관위에 대한 집중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문재인이 심어놓은 대법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선거무효 소송 진행에서는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은 수사권이 없어서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지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찰은 그동안 줄기차게 터져나왔던 부정선거 관련 비정상적인 증거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접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정같이 깜도 안 되는 애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4.15 총선 무효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만큼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수사, 저 또한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구한 날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며 SNS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하던 이준석이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이준석에게 직접 성접대를 했다고 밝힌 김성진 전 아이카시스 대표가 구치소에서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했는데 김 전 대표는 입당 원서를 내면서 추천인에 이준석이라고 썼습니다. 김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당 원서를 공개하며 김 전 대표의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모름지기 똑똑한 사업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순결을 목숨같이 지켜왔다며 이준석이 자꾸 당원 가입을 하라고 호객 행위를 해 같은 청년으로서 먹고 살겠다는 이준석의 생계형 노력에 감명한 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이준석의 호객 행위에 따라 오늘 마침내 순결을 깨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신청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준석의 당원 가입 동료가 이준석에게 왜 유리한 것인지를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며 당이 필요로 하면 이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증언을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진 전 대표가 입당 원서의 추천인란에 이준석이라고 적은 건 이준석이 그동안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당원 권유를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함인 것인데 역시 김 전 대표는 카이스트 출신답게 조롱도 참 똑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속당인 국민의힘과 법적인 분쟁까지 벌이는 와중에도 틈만 나면 오늘은 입당하기 좋은 날 운운하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해왔던 이준석. 너에게 성성납을 한 사람 또한 이준석 너의 권유로 입당을 했으니 마음이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당원 가입 호소 행위마저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으니 이준석이 앞으로도 당원 가입을 계속해서 호소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여당의 끈앞을 최대한 잡고 살고 싶은 이준석이 당원 가입 호소마저 마음껏 못하게 된다면 정신분열이 더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좌파 판사에게 의지하며 가처분 신청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준석은 경찰 조사에나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같이 깨끗하신 분 팔아먹으며 네 배돼지 채우지 말고 네 능력껏 네 주제를 알고 네 분수에 맞게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준석같이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 정치를 한다면 대통령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고 먹이 사슬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혼란스러운 현상이 초래되므로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준석과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인간들 관련 소식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철장장 안에 갇혀 계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1년여 만에 면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고민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창원에 계신 김경수 지사님 면회를 다녀왔다라며 맑은 기운이 여전하시더라. 건강하십시오라고 안 그래도 건강한 김경수의 건강을 바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경수의 맑은 기운이 여전하시더랍니다. 김경수가 혹시라도 지난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맑은 기운으로 또 여론조작을 얼마나 해댔겠습니까? 김경수는 피부도 참 뽀얗고 맑던데 기운까지 맑아서 댓글 조작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가 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내년 5월 출소 예정입니다. 내년 5월까지 김경수의 맑은 기운이 혼탁해져야 할 텐데 그때까지도 김경수의 기운이 계속해서 맑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께서는 김경수 면회를 주기적으로 다녀오셔서 김경수의 기운이 여전히 맑은지 더러운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도 깜빵 안에 갇혀 계신 분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고민정과 임종석을 비롯해 조국이랑 문재인이랑 청와대에서 함께했던 애들이 정경심 좀 풀어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의겸은 이들과 좀 다른 듯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의겸은 정경심 아주머니의 형 집행 정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했다라면서 한 장관이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하는지 저도 지켜보겠다라며 고민정이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고민정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뇨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가능했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자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고 하면서 고민정의 아쉬운 소리를 공유한 김의겸 이런 자가 민주당 대변인이십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발탁 능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지경인데요. 김의겸은 한동훈 장관이 살펴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김의겸이 한 장관 뒷공문회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떤 업무를 보는지 스토커처럼 따라다닐 겁니까? CCTV를 달아놓을 겁니까? 정경심을 풀어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살펴보겠다라고 한 약속 이행 여부를 대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건지 김의겸 같이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 민주당 대변인이 되셔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아니고 일개 서류 조작 잡범을 왜 이렇게 풀어달라고 난리를 쳐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최고위원 회의에서 회의까지 하고 민주당은 회의할 거리가 그렇게도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도 민주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표적 감사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백신 수급 등에 대한 감사는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고 현재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표적 감사가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예결위 회의에서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감사원의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 발표,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 특별감사 계획 등을 거론하며 표적 감사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에 관한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을 얘기한 적 있죠? 도입 지원이 아니고요. 도입 네. 백신이나 뭐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에 대한 수급 체계를 갖다가 한번 점검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성과 중에 하나의 문재인 케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장성 강화가 후퇴하고 있는데요. 지금 뇌 MRI 건보 적용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낭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했고 이걸 근거로 문재인 케어가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했다라는 이런 복지부의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치 감사, 표적 감사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적 감사는 아니고요. 그 지금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거고요. 결과가 지금 올해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지금 새로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네, 건전성 시간이 없으니까 측면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쨌든 우리가 무슨 고용보험이 뭐 이를 악용하는 뭐 부작용이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그동안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료진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어떤 정치적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표적 감사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 예, 전혀 정치적 이것은 의도가 기존의 있었던 게 아니란 독립성, 말씀입니다. 중립성을 얘기한 거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역시 찔리는 구석이 많은 것 같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기관장을 임명한 곳만 찍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미 감사 나가고 있는 기관들이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 찍어내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는 빠르고 지금 당장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곳은 감사를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가는 감사 기관들이 뭐 전 정부의 무슨 기관장 찍어내기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감사 속성상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저희 네. 감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주어진 역할인 감사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민주당 의원 나으리들은 왜 이렇게 감사원장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을 이재명 측이 비난하고 나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오직 범죄자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나 코로나 백신 도입을 국가 이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감사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 말든 천하태평해야 할 텐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쩐답니까? 감사원이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일었던 통계청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평소 문재인 정부가 온갖 통계를 문재인 본인 유리한 쪽으로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통계청의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통계청은 각종 통계 조작, 왜곡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시 이후에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어서 소득 상하이 20% 간 소득 격차가 6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정부의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정책 수정은커녕 그 당시에 청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 강신욱 청장은 대표적인 소득주도 성장론자이자 또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인물입니다. 즉, 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신여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죠. 원장님, 이 통계청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다음 달에 감사를 착수하신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뭐 개략적으로는 지금 주요 국가 통계 표본 선정서부터 산출된 통계 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지금 볼 생각이고요. 지금 감사는 아무래도 이제 이달 말쯤이나 지금 시작이 되면 한 10월 달 넘어갈 것 같고요. 감사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도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 결과는 제 예측컨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나 그동안에 좀 문제 제기가 통계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작의 달인들이 조작을 했다면 얼마나 완성도 높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이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통계 결과는 수두룩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건 바로 일자리 관련 통계입니다. 경제인들을 감옥 안에 처박아두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통계 논란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 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해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은 바 있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정확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얼마나 부풀려 발표한 것인지 이들의 사기 행각 여부가 제대로 판가름 났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각각 역대 8월 기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도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일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13만 5,526대로 작년 8월 대비 17.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월간 최다 판매량이자 역대 8월 기준으로도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본 기업의 도요타, 혼다 등 경쟁업체의 판매가 작년보다 평균 8.6% 감소하면서 현대차,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의 8월 점유율이 1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친환경차 부분에서도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8월보다 79.3% 증가했는데 전기차는 지난달 중순부터 보조금 지급이 끊겼음에도 103.9% 급증했고 올 들어 8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격이 아니라 상품 경쟁력을 무기로 자동차의 본고장 미국에서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차 가격을 경쟁사보다 더 비싸게 책정하고 딜러 보조금, 즉 판매사가 받아가는 금액을 가장 적게 주고 있는데도 차량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일본 업체들에 밀려 마이너리그에 머물렀던 현대차 그룹이 이젠 메이저리그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강력한 태풍이 예고돼 있죠.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